안녕하세요, 김균입니다. 오늘은 위아워스에서 2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짧게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규림님께서 지금까지 진득하게 해온 것들에 대한 꾸준함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듣고 저는 지금까지 진득하게 해온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제가 꾸준히 해온 거라고 하면은 뭐 기록? 블로그? 그 정도. 그 블로그가 그나마 제가 가장 오래 한 건데 그거는 한 10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이제 열어가지고 안을 까보면 그 안에 컨텐츠는 정말 무수히 다른 거예요. 어떤 나날들은 제가 글쓰기에 빠져있을 때는 글만 쫙 있고, 또 제가 한창 사진에 빠졌을 때는 또 사진들만 막 있었는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해놓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꾸준함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심사에 대한 꾸준함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창 그림 그리기에 빠졌던 것도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냥 저희 같이 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같이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런 마음에 이제 같이 그렸는데 생각보다 처음 해보는 건데 되게 이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한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소설가한테 한창 빠졌으면 그 소설가의 책만 쫙 읽다가 또 제가 그러니까 냄비 같은 그런 감성이 있어서 확 빠져들었다가 또 확 씻고 또 다른 거로 뭐 전환을 하고, 그런 관심사 전환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의 관심사가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라고 해서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일에서나 아니면은 저희 개인 작업에서나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뭐 잠깐이라도 제가 푹 빠졌다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얕은 지식이라도 있으니까 저의 얕은 관심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득하게 무엇을 꼭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전문 분야에서 하나만 파고드는 그런 장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처럼 되게 여러 분야를 동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꼭 뭔가 내가 하나에 꽂혀있지 않다고 해서 좌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창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을 전환을 했습니다. 관심사가 많으면 어떻고 얕으면 어때요? 그냥 재밌으면은 그만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상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인데요.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24시간인데 그게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간들을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은 똑같고, 그렇다면 쉬어야 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제 관심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런 구조 조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뭔가 책을 준비할 때는 잠을 줄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 만나는 시간들까지 포기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몰입하면서 했을 때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 되게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이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였는데 너무 큰 영감을 받아서 저 사람 아니면 이 작업물이 너무 멋있다 해서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번 도전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에세이들을 보면은 글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한번 글이라는 걸 써보고 싶다. 근데 사실 갑자기 그렇다고 제가 텍스트를 뭐 이만큼을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편의 글을 써본다. 책을 갑자기 제가 한 권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1주, 2주, 그리고 뭐 1년, 2년이 되면은 글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트레이닝을 스스로 이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을 이뤄내면서 하는 그런 성취감과 뿌듯함이 다음 거에 더 크게 도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요일마다 글을 쓰는데, 목요일마다 한 편의 글 쓰는 거는 사실 비교적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는 거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편의 책을 뭐 2달 동안 쓰는 그런 목표치를 이제는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어렵고 어지럽고 때로는 되게 용기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하면서 그런 성취감을 하나씩 쌓아나가면 그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근육들이, 잔근육들이 이렇게 붙으면은 그 다음 거는 더 쉽잖아요. 첫 번째가 가장 어렵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지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큰 용기들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작은 용기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용기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거로부터 오는 그런 작은 성공들이 조금 더 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어제의 나, 그저께 내가 해놓은 무언가가 저한테 되게 스스로 용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 어제는 그거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마인드셋이나 나의 환경들을 하나씩 작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